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윈도우 드라이버를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었던 몇 가지 디버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덤프를 디버깅하는 커널 덤프 디버깅하는 그런 디버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라이브 디버거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디버거에 물려가지고 디버깅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다소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제 경험상 드라이버를 개발하면서 필요로 하는 어떤 분석 기술은 커널 덤프를 분석하는 거나 또는 실시간 라이브 디버깅을 하거나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버깅 기술을 좀 배우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는데,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은 간헐적으로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저랑 이런 식으로 디버깅 하면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라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거고,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들 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달려봐야죠. 화이팅! 자, 오늘은 72편 윈디버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이제 에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에러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핸들링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데요. 일단 윈디버거를 사용해서 버그가 있는 그 코드의 위치를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오늘 해볼 거예요. 100%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저랑 이제 윈디버거를 공부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몇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수업을 들어보죠. 오늘은 이제 윈디버거를 쓰는데, 여러분들 먼저 원칙이라고 한번 세워보는 걸 해볼게요. 윈디버거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디버거가 분석을 좀 해주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디버깅을 하라고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줘요. 그걸 우리가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그 어널리시스 작업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만들었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윈도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100% 원인을 찾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디버거가 분석해주는 어널리시스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해석해보는 거,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드라이버 개발하다 보면 저도 청년일 때가 있었고 청년일 때 많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MS는 이렇게 만든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윈도우가 이거 버그 많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살면서 물론 그런 애들도 버그가 있긴 하지만 내가 가진 버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버그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드라이버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99.9%다 나의 에러다라는 것을 저는 시인을 합니다. 결국은 좀 자만하지 말고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디버깅 할 때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덤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아니고
다른 제조사, 다른 회사에서 만든 코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뭐 다른 드라이버도 될 수 있겠죠. 제조사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조금 관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코드가 일단 먼저 잘못됐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제조사의 코드가 또 잘못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잘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바로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반드시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거를 그 위치 코드를 반드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위치, 어떤 코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 오늘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중간중간마다 또 소개하고 싶은 그런 테크닉이 있을 때마다 또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Analyze V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어떤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디버거에 연결이 딱 돼 있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윈디버거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이 라이브 디버깅일 수도 있고 또 덤프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설명하고 있는 그 다른 동영상들을 잘 찾아보시다 보면 윈디버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윈디버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그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는 너무너무 돌아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히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심볼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덤프 파일을 하나 열었을 때 화면이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그때 여러분들이 느낌표 Analyze 한 칸 띄고 빼기 V라는 옵션을 이렇게 주시면은 현재 발생된 원인, 에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익셉션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익셉션이 왜 발생했는지를 윈디버거가 이렇게 분석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꼭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느낌표 Analyze V 이렇게 아셨죠? 어렵지 않잖아요. 느낌표 Analyze V 이거 이렇게 계속 몸에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주게 되면 이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어떤 분석된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뭐라고 출력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Analyze V를 딱 명령을 줘보니까 Bug Analysis 해서 현재 발생한 원인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합니다. Page Fault in Non-Paged Area. Page Fault in Non-Paged Area. 뭔가 페이징을 할 수 없는 영역, 페이징이 되지 않는 영역인데 거기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물론 이런 것도 다 여러 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분석된 정보가 100%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니에요. 아닌데 윈디버거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메모리는 항상 가상 메모리가 항상 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즉 가상 메모리가 하드디스크로 들어갈 일이 없는 그런 메모리니까 항상 볼 때마다 보여야 되는 메모리인데 그 메모리가 폴트를 일으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그 메모리가 있어야 될 위치인데 그게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메모리가 분명히 시스템 메모리고 논페이지드 풀이고 그런 커널 메모리인데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메모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될 부분이 없어졌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아구먼트 정보가 같이 제공이 되죠. 여기 왼쪽에 보시는 아구먼트가 1, 2, 3, 4 이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구먼트 정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구먼트가 뭔가 봤더니
어떤 번지가 참조되었는지, 요런 가상 어드레스가 참조가 되었는데 그 위치에 없구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위치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위치를 어떻게 접근을 한 거냐면 읽기를 한 거냐 쓰기를 한 거냐 봤더니 이 값이 0이죠. 누군지 모르지만 이 부분의 메모리를 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읽으려는 시도를 어디서 했는가, 그게 이제 세 번째 아구멘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메모리를 읽으려고 했어요. 누가 이 메모리를 어디에서 읽으려고 했느냐, 그 읽으려는 시도를 했던 코드가 바로 어딘지를 또 나타내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준단 말이죠.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어널리즈 V를 쓰면 많은 오류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오류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원칙,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에러가 발생을 한다, 우리가 익셉션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익셉션이 일어난 그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가 있겠죠. 덤프가 발생했다면 그 덤프를 발생한 그 원인 제공자, 그 제공자가 콜 스택상에 나타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콜 스택상에 이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그 코드가 콜 스택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덤프 분석을 할 때 가장 어려워했던 덤프가 바로 뭐냐면 메모리 깨먹는 덤프예요. 메모리 깨먹는 덤프. 그러니까 메모리 깨먹는 덤프는 정말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메모리를 깨먹었는데 그때 죽으면 좋은데 그때 죽지 않고 엉뚱한 데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대체 어디서 내가 메모리 깨먹었는지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 상당수는 메모리와 관련된 정보들인데, 이런 내용들, 우리가 메모리를 잘못 쓴다든지 덮어 쓴다든지 누락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개발하실 때는 우리가 verifi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verifier. 그 verifier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verifier를 동작시킨 환경에서 드라이버를 개발하시면 그런 문제들을 좀 사전에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윈도우가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가 만약에 평상시에는 이 에러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꼭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에러들 중에 메모리를 깨먹는 에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메모리를 깨먹는 어떤 시도를 딱 한다든지 그러면, 그럴 때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verifier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erifier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메모리 에러 정도는 사전에 상당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콜스택상에 여러분들의 에러가 발생한 그 원인이 남아있지 않는 대표적인 것들 4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메모리 덮어쓰기 오류. 자, 이거는 뭐 흔히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메모리의 크기가 100바이트인데 여러분들이 로직이 잘못되어서 100바이트를 넘어서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100바이트 메모리를 200바이트를 기록한다든지 300바이트를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럴 때 어떤 일이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넘어서서 기록하는 그 부분이 다른 드라이버에 영향을 주겠죠. 여러분 메모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메모리는 100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 썼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 두 번째, 메모리 해제 오류는 이중 해제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중 해제. 이건 좀 그나마 양호한 거죠. 내가 한번 해제한 메모리인데 로직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 메모리를 또 해제하는 시도를 한다든지, 이중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잘못된 커널 자료 구조를 다룬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커널이 생각하는 다양한 자료 구조들이 있어요.
그 커널이 생각하는 그 자료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등록을 시킨다든지 잘못된 구조를 커널에게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구조, 등록된 그 자료가 언젠가 참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참조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록할 때 문제를 잡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등록할 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될 때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줬는지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 등록했네 이걸 찾아주면 되는데 그걸 찾아주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잘못 등록돼 있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석이 어렵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PC 와치독이 있습니다. 윈도우즈는 한 7초에서 8초 정도 시간 동안에 DPC 루틴이 제어가 돌아오지 않으면 덤프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DPC 와치독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딱 발생했을 때 ISR에 DPC 루틴이 있는데 그 DPC 루틴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DPC 루틴이 7초 이상, 8초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이 모니터링이 되면 그럼 바로 덤프가 딱 발생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덤프를 일으키는 녀석을 DPC 와치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인을 제공하는 코드가 콜스택에 나타나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DPC 와치독은 그렇지만 콜스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스레드에서는 현재 스레드는 와치독 스레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어떤 문맥에 있을 콜스택을 찾아볼 수 있는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DPC 와치독은 하나의 좀 비교적 수월한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가. 문제를 해결하는 원인 중에서 그나마 좀 수월한 그런 덤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오늘은 이제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배워볼 명령어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명령어에 대해서. 윈디버거는 두 가지 모드의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우리가 유저 모드에서도 윈디버거를 쓸 일도 있고 여러분들은 커널 모드에서 윈디버거를 쓸 일도 있는데 단 주의할 거는 각각 어떤 모드냐에 따라서 명령어가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틸트 표시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틸트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표시가 있을 때 이 표시가 유저 모드 디버깅을 할 때는 스레드를 전환하는 명령이고 커널 디버깅을 할 때는 CPU 코어를 전환하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물론 둘 다 결국은 콜스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저 모드 디버깅은 그 유저 모드 프로세스를 두고 디버깅 하는 거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레드들이 관심 대상이죠. 근데 커널 디버깅 같은 경우는 커널을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커널에 속해 있는 그 수많은 스레드들, 커널이 보유한 수많은 스레드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버깅 하기는 너무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틸트 표시를 가지고 커널 디버깅을 할 때는 그 사용하고 있는 CPU, 코어, 그 코어를 선택하는 형태로 코어를 변환하는 형태까지 지원하는 게 이 커널 디버깅의 틸트 표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CPU가 지금 어디까지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있었지 라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려면 결국 현재 CPU 코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가 만약에 4개의 코어를 가졌다 그러면 틸트 0, 틸트 1, 틸트 2, 틸트 3 해서 4가지를 다 한 번씩 쳐보시면서 콜 스택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현재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지? 라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K 명령이 있습니다. K 명령은 너무나 유명한 명령이죠. 콜스택을 보여주고 옵션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자, K라고 명령을 딱 주시면 현재의 문맥에서 콜스택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디스플레이를 해줘요. 그럼 딱 이렇게 디스플레이 된 콜스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 현재 콜스택이 이게 정상적인 콜스택인지 문제가 발생한 그 당시의 콜스택인지를 먼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콜스택은 우리가 그 역으로 보는, 그 발생한 시기가 역으로 보는, 거꾸로 보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장 위에 있는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바로 이 덤프와 관련된 부분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봤더니 이런 내용들 지금 보세요. K2 버그책 EX라는 이름 보이시죠? 이런 이름들은 익숙해져야 됩니다. 딱 보는 순간 버그책이 여기서 났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덤프가 여기서 만들어졌겠네. 그걸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버그책이라는 이 함수의 이름에 있어요. 자, 이 버그책이 왜 발생했지?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페이지 폴트네. 그렇죠? 페이지 폴트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덤프가 발생한, 현재 덤프가 발생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여기까지의 콜스택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판단하셔야죠. 이 부분은 원래는 정상적일 때는 실행이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행된 코드니까. 그렇죠? 이거는 원래는 없었던 코드인데 갑자기 끼어든 코드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위로 쭉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래쪽에 지금 제가 막아놨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어떤 콜스택 이 부분에 있는 코드가 지금 에러를 발생한 원인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 K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는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72번 예제에서 드리는 파일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자, 4개의 배치 파일을 좀 드렸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시키고 내리는 그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배치 파일을 4가지 만들었어요. create 서비스, delete 서비스, start 서비스, stop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 드라이버를 만든다, 드라이버를 제거한다, 드라이버를 실행시킨다, 드라이버를 멈추게 한다. 이 4가지 배치 파일을 활용하시면 좀 쉽게 드라이버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같이 또 드린 파일이 하나 보이죠? 바로 dump 1.sys입니다. 자, 함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거를 실행시키고 내리면 덤프가 발생합니다. 덤프가.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한번 발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권한을 가진 도스창을, 커맨드 창을 이렇게 열어서 해당하는 폴더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가면 배치 파일 4개와 드라이버가 보이죠? 자, create 서비스 배치 파일이라고 치시고 한 칸 띄고 dump 1이라고만 주시면 됩니다. 자, create 서비스 배치 파일 dump 1. 자, 한번 엔터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이미 존재한답니다. 저는 이미 존재한답니다. 여러분들 실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리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delete 서비스 dump 1 하면 내려갑니다. 다시 제거가 되는 거죠. 다시 또 생성하겠다. 그러면 create 서비스 dump 1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제 드라이버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실행은 start 서비스 배치 파일 dump 1 이렇게 하시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드라이버가 잘 동작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드라이버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드라이버예요. 이 dump1이라는 드라이버가. 이름이 dump1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덤프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잘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드라이버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드라이버를 사용자가 잘 쓰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자, 드라이버가 이제 한번 어떨 때 문제가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잘 지금 드라이버가 동작을 하고 있는데 드라이버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보세요. 하나, 둘, 셋. 짝 내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덤프가 발생합니다. 저는 윈디버거를 물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윈디버거로 제어가 넘어가요. 윈디버거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윈디버거를 물려놓지 않았다면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덤프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이제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쭉 저장이 돼요. 그래서 리부팅이 딱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리부팅 됐죠? 덤프 파일이 만들어지고 리부팅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조사예요. 그리고 저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 사용자 컴퓨터에서 덤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사용자 컴퓨터에서 덤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덤프 파일을 받아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덤프 파일을 달라고 사정을 해야죠. 그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 컴퓨터에 앉아서 재현을 해도 사실 딱히 똑같은 작업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 자리까지 안 가더라도 덤프 파일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일어나지 않고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제 나이도 점점점 먹어가면서 매번 이게 뛰어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덤프 파일을 밥을 사주시든지 뭐 달래셔가지고 어쨌든 덤프 파일을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덤프 파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덤프 파일은 어디에 들어있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옵션을 건들지 않았다면은 윈도우즈 폴더에 들어있어요. 자, 윈도우즈 폴더 한번 가보죠. 윈도우즈 폴더에 보시면 memory.dump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 자, 전 지금 400메가로 표시가 되어 있죠. 덤프 파일은 윈도우 재부팅을 했을 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준비 작업을 하지만 완전히 완성되는 거는 부팅을 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부팅을 다 하고 조금만 계시면 덤프 파일이 이렇게 완전히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압축을 시키시면 됩니다. 메모리 덤프는 압축을 여러분들이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메모리 내용을 그대로 덤프를 뜬 거기 때문에 빈 공백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압축을 하면 뭐 작게 크기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압축을 해서 제조사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제조사에서는 이 메모리 덤프만 딱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앉아서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구만,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메모리 덤프를 가져왔다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윈디버거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윈디버거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이거는 PC. 그래서 여러분들이 덤프 파일을 받아왔다고 가정해보고 덤프 파일을 지금 이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덤프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받은 덤프 파일이 어디 있냐면요. 덤프 파일이 여기 있나? 제가 지금 받아왔다고 가정을 해보고, 아직 복사를 안 했나? 자, 여기요. 여기에 그 덤프 파일을 어디 놨지? 여기 놨나? 여기 있다. 자, 제가 덤프 파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Analyze V라는 명령을 치라라는 말이 나오죠. 자, Analyze V를 치셔도 이제 정보가 쭉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쳐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수준이 올라가면 Analyze V 없이도 문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눌러도 되지만 물론 안 눌러도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렀을 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즘 되게 자세한 설명을 달아주네요. 자, 뭐라고 적나 볼까요? 자, 위로 쭉 올라가서 보니까 드라이버 언로드 되었다. 드라이버가 언로드 되었대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어떤 드라이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without 하지 않았대요. 뭐를 하지 않았대요? 취소하지 않았대요. 뭐를? 어떤 지연되는 어떤 작업들이
펜딩된 작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드라이버를 내렸대요. 좀 막연한 설명 같긴 한데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재 이 원인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런 식의 에러가 나오면 뭔가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드라이버가 내려간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드라이버 있어야 될 위치에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민디버거가 여기까지 분석을 해주네요. 그러면 이제 그 있어야 될 위치에 없는 코드가 뭐냐면 바로 이 메모리가 참조가 됐답니다. 이 메모리가 참조가 됐는데 이 코드가 있어야 될 코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이라고 나왔네요. 자, 0이면 읽기고 1이면 라이트인데 10은 뭐야 이거. 제가 보기에는 분석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게 아마 0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참조를 했다는 얘기고 어디서 참조했는가, 이 주소가 참조된 주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참조가 되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어널라이즈 V를 딱 치고 나서 밑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다 봐요. 당연히 다 보는 게 좋죠. 이거 쭉 보셔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런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덤프 파일을 연 상태로 오늘 보였던 명령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한번 보는데 물결 표시 배웠잖아요. 물결 표시 한번 줘보겠습니다. 물결 표시 0번. 자, 0번 코어로 바꾸겠다는 뜻이죠. 물결 표시 1번. 자, 밸리드하지 않다. 그죠? 물결 표시 0번만 밸리드하다는 얘기네요. 제가 지금 이 덤프를 만든 상황 자체가 코어가 하나인 경우에 디버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만약에 코어가 0번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이 상태로 K를 눌러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코어가 하나인 환경에서 지금 디버깅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코어가 여러 개다 그러면 물결 표시 1번, 물결 표시 2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어를 바꿔가면서 콜 스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0번 코어에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여기에 지금 어떤 뭔가가 있었는데 그 위로 덤프가 발생했구나. 그쵸? 자, 덤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치의 코드는 대충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드라이버가 이미 메모리에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있다면 심볼에 매칭을 해서 원인을 찾기가 수월할 텐데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 위치 정보만 가지고 그 원인이 어디서 있었는지 그 해당하는 코드를 찾아간다는 거,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드라이버의 베이스로부터 1070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거기가 있어야 될 위치인데 그게 지금 메모리에서 사라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 위치를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볼 때, 자, 제가 제공해드린 드라이버입니다. 이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빌드를 하는데 심볼이 아무리 있어도, 그리고 심볼이 없다고 해도 다시 심볼을 만든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지금 상태로는 위치 정보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맵 파일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속성을 가셔서, 자, 여기에 링커 속성의 디버깅을 보시면 맵 파일 생성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맵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 나서, 그리고 빌드를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빌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드라이버가 다시 빌드가 된 거예요. 다시 빌드가 됐습니다. 그럼 심볼도 다시 만들어지고 할 텐데 이 상태에서 맵 파일을 열어보는 겁니다. 자, 맵 파일은 소스가 들어있는 폴더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생깁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게 맵 파일이에요. 자, 만약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지금은 파일로 존재하지만 이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면 베이스가 있겠죠? 그 베이스를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베이스다. 딱 이걸 베이스로 올린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커널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베이스는 바뀌죠.
자, 지금 요걸 베이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서 얼마큼 떨어진 위치에 어떤 내용들이 존재하는가, 그게 바로 여기 아래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이시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덤프의 결과를 보니까, 자, 우리가 만든 드라이버의 1070 위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가 어딘가 보려면 이 베이스로부터 1070 위치, 즉 여기서부터 1070 위치만큼 떨어진 위치가 되는 거고, 그 위치를 우리가 가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세요. 1070이면 어디쯤 될까? 대강 이 심볼 나와 있는 정보가 매칭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쵸? notify routine? notify routine. notify routine 또는 그 전후 되겠죠? 또는 그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전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용자에게 드라이버를 릴리즈한 뒤에 여러분들이 소스를 그대로 뒀다면 상관없지만 약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아래를 약간 수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확히 이 위치는 아니고 여기 전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도 이쯤 되면 이제 짐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강 요 정도 함수가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럼 이제 소스를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얘가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쵸? 얘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말 그대로라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 흐름상 콜스택에서 이 위치가 없다는 거죠.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notify routine이 뭐지? 당연히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왜냐면 여러분이 만든 드라이버라고 가정했을 때니까. 자, notify routine이라는 것은 제가 드라이버 엔츄리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프로세스가 실행되거나 종료될 때마다 호출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notify routine을 등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드라이버가 올라간 뒤에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마다 또는 종료될 때마다 이 notify routine이 계속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이버를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내리면 더 이상 notify routine이 호출되면 안 되죠. 그래서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 언노드에서 이렇게 notify routine을 등록했던 걸 해제하겠다 라는 뜻으로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용례가 두 번째 파라미터에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두 번째 파라미터를 false로 줄 때가 있고 여기를 true로 줄 때가 있는데, 여기를 false로 주면 notify routine을 설치하는 거고 여기를 true로 주면 해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짠 거죠. 개발자가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true라고 줘야 되는데 false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이 notify routine을 해제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상태로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노드가 호출됐으니까 드라이버는 내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notify routine이 호출될 타이밍 때 있어야 될 위치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notify routine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잘못했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오늘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렇게 뭐 어렵고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디버깅 한 건 아니라서 그렇게 부담은 없을 텐데, 간단하지만 이 정도의 덤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처럼 맵 파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한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자신감이 좀 생길 거예요. 우리가 덤프가 딱 생겼을 때 덤프가 어디서 발생했지? 라는 위치를 찾는 거. 그 덤프의 위치를 찾는데 그 위치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드라이버가 내려갔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맵 파일을 이용해서 대강 어느 위치인지를 짐작하는 그런 연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덤프 분석은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재밌다. 뭔가 내가 보다 더 실력이 늘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자, 덤프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덤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다양한 덤프를 만들어 보셔서 겁을 너무 내지 마시고 그 덤프를 또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스킬이 푹푹 올라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덤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덤프 파일을 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분석하고 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고 항상 늘 하나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